예, 잘 보이시죠? 임업경영학. 그 필답에서 또 이제 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과목이 있어요. 이제 그게 첫 번째로 임업경영학 하고 임도공학이 출제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공부하실 때 다른 과목보다 더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임업경영학하고 임도공학은요. 예. 먼저 임업경영학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제가 이제 다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시험에 나온 거 있죠. 그 부분만 제가 외우라고 하고 좀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고 그렇게 수업을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산림경영 일반 나오시죠? 산림경영 일반. 아,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업하는데 그 수업하실 때 그 수업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 외운다, 이때 내가 외워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수업을 하면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업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틀 후에 잊어보면 이게 다 잊어버려요. 꼭 수업 듣고 이틀 전에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자기 뇌에 더 많이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보시고 하루나 이틀 전에 꼭 책을 보시고 문제도 꼭 제가 오늘부터 드릴 테니까 꼭 풀어보십시오. 답은 그 책에 있으니까 그대로 똑같은 문제예요. 복습 차원에서 제가 문제 드린 거니까요. 먼저 산림경영의 뜻과 산림경영의 주체 넘어가시고, 이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되겠어요. 뭐예요? 산림경영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뭐 생태적 또는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 증진을 한다, 그런 내용이다. 그게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내용이겠죠. 그다음 산림 경영의 주체는 뭐가 있어요?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세 가지가 있죠. 국가 소유 산림, 지방자치단체 사유림, 개인 소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은 크게 두 가지, 요존 국유림과 불요존 국유림이 있죠. 이 요존 국유림이라는 것은 국유림 중에서 예를 들면 임업기술이나 학술연구 또는 뭐 문화재, 사적 성지 등 어떤 대부나 매각, 교환, 양여, 사건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는 국유림이 요존 국유림입니다. 그 외에는 불요존 국유림. 그 다음에 공유림. 공유림은 여기는 좀 밑줄을 좀 그어주십시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공유림의 경영의 목적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사유림 경영의 시범 밑줄을 쳐주시고, 공공복지 증진, 지방재정 수입의 확보, 세 가지 밑줄을 쳐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사유림 경영의 시범, 공공복지 증진, 지방재정 수입의 확보. 네, 세 가지가 공유림 목적. 그 다음에 사유림. 사유림은 이제 제일 많죠. 69% 우리나라에 69%인데 68% 좀 줄어들었어요, 이게 지금 최근. 그래서 소유 규모에 따른 사유림 분류,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는 좀 제목에다 밑줄을 좀 쳐주세요. 농가임업, 부업적 임업, 경업적 임업, 주업적 임업 네 가지. 여러분들 그 필기 공부하실 때 이거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세부 내용은 이제 기사 보신 분들은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면 누가 외우겠어요, 이거. 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근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농가 임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묘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그 땔감 같은 거 많이 산에서 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조상의 묘나 농용용으로 목적으로 하는 게 뭐다? 농가 임업. 부업적 임업은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을 뭐 적어주시면 됩니다. 겸업은 마찬가지로 이제 겸업이 한다. 근데 이게 차이점은 뭐냐? 부업하고 겸업은 차이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농사 지은 사람이 어떤 임업을 할 수 있잖아요. 뭐 표고버섯을 재배할 수도 있고 양봉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업 규모가
뭐예요? 1차 산업. 요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겠죠. 1차 산업과 같은 비중. 1차 산업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뭐 생산하는 걸 1차 산업이잖아요. 그런 어떤 규모의 비중으로 해야 되는 거. 주업적 임업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 네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농가 임업, 부업적 임업, 주업적 임업, 겸업적 임업, 주업적 임업. 요 면적도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가지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보신 분들은 요 외워주시면 되고, 기사 보신 분들은 요 내용들을 자기가 이렇게 좀 적을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목재 생산보다는 조상의 묘를 모시거나 이렇게 이거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2탑 필답 같은 경우는 그 부분 점수가 있어요. 이제 부분 점수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소유 규모에 따른 사유림 분류를 4가지 쓰고 설명하셔 했잖아요. 그러면은 빡차게 아는 데를 쓸 거 아니에요. 쓰는데 그 채점자가 이 사람은 좀 그래도 안다. 그러면 뭐 3점 줄 수도 있고, 좀 노력했네 2점 줄 수도 있고, 뭐 2.5 줄 수도 있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같은 경우는 일단 모른다 하더라도 최대한 그 아는 내용을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써주시면 돼요. 4가지. 그럼 산림 경영의 기술적인 특성, 이것도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요거는 한 4가지 정도 외워주시면 돼요. 4가지. 이 기술적인 특성하고 경제적인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특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외우시면 나무, 수목의 특징을 이제 기술적인 특징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5가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생기간이 장기간이다. 산림은 재생산 가능 자원이다. 자연 조건에 지배되는 정도가 크다. 수확 결정 시기가 확실하지 않다. 수목은 기후나 지력에 대한 요구도가 낮다. 전부 어떤 특징이에요? 나무의 특징입니다. 나무의 특징. 그러니까 기술적인 특징은 나무의 특징이다. 그럼 나무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다 아셔요. 생산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뭐 30년, 40년. 그 다음에 재생산 가능 자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마이크 같은 거 하려면 마이크 뭐 쇠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나무는 심어 놓으면 자기가 씨앗이 떨어져서 스스로 재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가지치기도 가지 잘라도 막 스스로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재생산한다 이겁니다. 재생산. 자연 조건에 대한 지배되는 정도가 크죠. 그래서 뭐 열대 수종, 난대 수종을 한 대림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수확 결정 시기가 확실하지 않다. 벼농사 같은 경우는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는 이제 벌채하는 거, 벌채 시기가 확실하지가 않다 이거죠. 기후나 지력에 대한 요구도가 낮다. 그래서 이제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죠. 수목.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4가지 정도 쓰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뭐 4점입니다. 산림 경영의 기술적인 특성을 4가지 쓰시오. 1점씩 이렇게 되겠죠.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특성, 이것도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거는 경제적인 특성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시면 나무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산림사업, 나무를 통한 산림사업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전부 뭐하고 연결되냐면 돈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특성은. 그래서 한 6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한 4가지 정도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무게와 부피가 큰 재화이다. 자본의 수가 장기성이다. 임업에는 자본과 최종 생산물인 수확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산림 경영은 대규모 경영에 적합하다. 임업에는 육성적 임업과 채취적 임업이 있다. 육성적 임업은 자본을 들여 가꾸어서 벌채에 수확하는 것을 말하고, 채취적 임업은 천연적으로 자란 나무를 벌채에 수확하는 것을 말한다. 임업 노동 계절적 제약을 크게 받지 않아.
임업 생산 과정은 극히 조방적이다. 임업은 공공적 이익이다. 여기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4개만 정확히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특성은 아까 설명했지만 어떤 특징? 이 나무하고 산림사업의 특징인데 전부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 굉장히 무겁고 크잖아요. 그래서 운반비가 50% 들어요. 나무값은 싼데 자본회수 돈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수확까지 뭐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자본, 최종 생산물이 수확물이 구분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본은 돈이잖아요. 수확물은 뭐예요? 나무죠. 그러니까 결국 임업에서는 나무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결국 나무다. 이거 똑같은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경영에 적합하겠죠. 뭐 조금 지역에서는 안 되고. 육성적인 임업과 채취적인 임업이 있다. 육성적 임업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거. 채취 임업은 이제 벌채 수확하는 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절적인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다. 뭐 나무 벌채하고 수확하는데 이제 크게 받지 않는, 물론 이제 겨울철에는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미약하죠. 생산 과정 크기 뭐 조방적이다. 공공적이 크다. 이 조방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이제 농사와 비교했을 때 농사 같은 경우는 그 땅덩이는 좁은데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예전에 뭐 심고 하잖아요. 근데 임업 같은 경우는 땅덩이는 굉장히 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뭐 벌목하고 하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방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땅은 넓어요. 넓은데 노동과 자본을 적게 투자한다 이겁니다. 반대는 집약적인 거. 공공적 이익이 크다. 그래서 뭐 산사태를 방지한다거나 수온 함양, 뭐 경관적인 그런 크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기술적인 특성하고 경제적인 특성이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 꼭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 경영의 생산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노동, 토지, 자본. 노동, 토지, 자본. 요 3가지 외워두시고. 문제가 이게 나왔어요. 산림 경영의 생산 요소를 정의하고 2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아까 생산 요소 3가지가 뭐였어요? 노동, 토지, 자본 요 3가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좀 넓게 분류하면 원래 2가지로 분류하고 나눠지는데 보시면 노동하고 생산수단에서 토지하고 자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동, 토지, 자본인데 요 생산수단,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 토지하고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하고 생산수단으로 구분되는데 생산수단이 뭐다? 토지하고 자본이다 이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여러분들 그 답은 1과 제일 마지막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답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1과 끝에 답이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찾아서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산림 경영의 생산 요소를 정의하고 2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각각 설명하시오. 산림 경영의 생산 요소는 크게 노동과 생산 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노동, 이게 노동. 쭉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노동이 어떤 식으로 구분되냐면 임업은 육성적 임업하고 채취적 임업으로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육성적 임업은 여기 보시면 나무를 심고 가꾸고 기르는 거고, 채취적 임업은 나무를 벌목해서 그 다음에 이동하는 그런 걸로 구분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작업단이라고 하죠. 작업단, 영림단이라고 하는데 그 영림단을 만들려면 산림 기능사나 기능 2급 이상이 60%인가?
그러죠. 회사 만들 때는 60%고 이제 뭐 조림할 때는 뭐 30% 원래 있어야 되고 숯밥국이 50%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채취적 임업은 교육을 받거나 그 내용일 거예요, 여기. 네, 특수작업단. 교육은 지난해에서 8주 받으면 기능 2급으로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산림기능사를 따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영림단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런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육성정임업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건데 아무나 할 수 있고, 채취정임업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영림단을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지. 임지는 이제 토지죠. 이 토지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요게 중요하죠. 임지는 노동의 대상이 아니고 뭐다? 노동을 할 수 있는 매개체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산에 가서 일을 하지만 매개체 대상은 뭐예요? 나무다 이겁니다. 나무를 뭐 벌목하고 심고 하기 때문에 노동의 대상이 아니고 노동을 성립할 수 있는 매개체다. 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자본재는 고정자본재하고 뭐 유동자본재가 있다. 그 다음에 고정자본재는 뭐 건물, 기계, 운반시설, 제재설비, 임도, 임목이고, 유동자본재는 종자, 묘목, 약재, 비료 등이 있다. 요 자본재는 이제 뒤에 가서 더 나오니까 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생산 요소 크게 보면 뭐가 있다고요? 노동하고 생산 수단. 생산 수단은 뭐가 있어요? 토지, 자본.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왔으면 많이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설명을 적으셔야죠. 이런 내용들을. 이게 적으셔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거 다 외워서 적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 핵심 키포인트를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임지의 특성은 뭐다?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근데 매개체 역할만 한다 이렇게 적으면 그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임지, 예를 들면 임지는 뭐 농업에 비해서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적으면 돼요. 근데 요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뭐 임지 해가지고 노동 대상 아니고 매개체 이렇게만 적으시면 안 되고, 아셨죠?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시간인데 계속 써보면서 훈련을 해보시면 돼요. 임지의 특성 아까 했죠. 임지 자체가 노동의 대상이 아니고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자본재. 아까 자본재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동자본재하고 고정자본재. 요 두 가지 좀 밑줄을 쳐주시고, 시험에서 그 유동자본재하고 고정자본재를 그 적으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한 3가지 정도. 그래서 이 고정자본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고정자본재는 예를 들면 뭐 자본이 고정되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부 내용에 보면 뭐 임지나 건물이나 벌목기구, 기계, 임도, 차도, 차량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 감가가 떨어지지만. 근데 이 유동자본재는 종자, 묘목, 비료, 식재, 급료 이렇게 한번 주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쓰고 없어지는 게 유동자본재라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자본재는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돼요. 유동자본재하고 고정자본재. 그 다음 임목축척. 임목축척은 요 내용 있죠. 벌채되기 전에는 고정자본재, 벌채된 후에는 유동자본재. 그래서 자본재를 쓸 때 보통 요 3가지로 이렇게 유동자본재, 고정자본재, 임목축척. 왜냐하면 임목축척은 뭐 2가지 들어가잖아요. 벌채되기 전에는 고정, 벌채된 후에는 유동자본재.
근데 뭐 인목 축적까지는 그렇게 외울 필요 없고, 요 유동 자본제하고 고정 자본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장비도 요게 이제 최근에 여기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경영의 총 자본, 고정 자본하고 유동 자본이 있죠. 이거를 종사하는 사람 수로 나눈 게보다 자본 장비도 밑줄을 좀 쳐주시고, 여기 있죠. 총 자본을 사람 수로 나눈 거, 자본 장비도. 요것만, 요것도 하고 요것까지. 그 다음에 유동 자본을 뺀 고정 자본을 사람 수로 나누는 것보다 기본 장비도. 요것까지 이제 외워두십시오. 이게 좀 최근에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자본 장비도 하고 기본 장비도 밑줄을 쳐서 외워주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산림 경영의 형태 3가지가 있습니다. 주업적 산림 경영, 부차적 산림 경영, 종속적 산림 경영, 요 3가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산림 경영의 형태. 이거하고 좀 헷갈린 게 아까 사유림 기준 4가지 뭐였어요? 농가임업, 부업적 임업, 겸업적 임업, 주업적 임업이잖아요. 4가지. 이거는 경영 형태, 주업적 산림 경영, 부차적 산림 경영, 종속적 산림 경영, 요 3가지 밑줄을 쳐서 외워두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기사 같은 경우는 쓰고 설명하시오. 산업기사는 산림 경영태 3가지를 쓰시오. 물론 이제 산업기사도 이렇게 설명해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좀 단답형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업적 산림 경영. 산림을 주업으로 하는 산림 경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뭐 적어주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부차적 산림 경영은 어떤 다른 사업을 하면서 부차적으로 산림 경영을 하는 게 부차적 산림 경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적 산림 경영은 어떤 산림 경영이 종속된다 이거죠. 그래서 크게 농업 종속적 산림 경영하고 공업 종속적 산림 경영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농업 종속적은 뭐냐면 뭐 표고 재배업자가 표고버섯을 키우기 위해서 표고목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 산림 경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림을 경영하는 게 종속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농업 종속적 산림 경영. 공업 종속적 산림 경영은 제지회사가 펄프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심고 가꾸고 관리하는 공업 종속적 산림 경영. 3가지. 제목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부차적 종속적 산림 경영.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그 쓸 때 애로사항이 뭐냐면 알긴 아는데 이게 큰 제목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큰 제목. 왜냐면 좀 비슷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제목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자주 보시고 써보시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산림 경영 조직상의 유의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산림 기본 계획. 여기 이제 또 시험에 나오죠. 산림 기본 계획. 뭐가 나오냐면 이 산림 기본 계획의 내용을 4가지 적으라고 나와요. 보시면 좀 많아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 정도 있는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 시작. 시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산림의 재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산림의 이용 구분 및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임도 등 산림 경영 기반 조성 및 산림 통합 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요 내용 중에 한 4가지를 여러분들 적으시면 돼요. 근데 요 내용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대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림 기본 계획은 누가 해요? 산림청장이 우리나라 전 국토를 10년 단위로 하거든요. 올해 2017년도에 끝나요.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또 6차 산림 기본 계획이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산림 기본 계획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산림기사 필기 공부해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크게 몇 가지 안 돼요. 중복된 내용이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먼저 이것부터 이건 재해 예방. 산사태나 항상 피해가 많아요. 재해 예방. 그 다음에 요거 해볼까요? 산림 시책의 기본 목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나무를 지금 심어가지고 굉장히 거의 한 30년, 40년, 50년 대 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런 나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막 쑥가꾸기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줄어들고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하려고 어떤 산림 시책의 기본 목표 또는 재해 예방. 그 다음에 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임산물이라는 것은 산에서 생산되는 나무나 여러 가지 뭐 버섯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산물에 관한 유통이나 수출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목재를 수입량이 거의 90%를 수입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되는 그 나무를 사용하는 게 그 17%밖에 안 되거든요. 나무를 벌목에 쓰는 게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늘려야 되잖아요. 외국에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도 이제 나무를 대부분 원목을 수출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수출 안 하고 가공해서 팔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산물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이나 그에 대한 사항, 또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산림 경영 시발인 기반 시설인 그 임도 같은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산림 자원, 나무, 그 안에 있는 토지, 돌,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미생물들 포함한 모든 산림 자원에 대한 관리하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존보호, 병해충 같은 거 있죠. 지금 제선충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어떤 산림의 보존이나 보호. 그 다음에 뭐 공익기능이라는 것은 뭐 산림에서 하는 아까 뭐 산사태를 방지한다거나 수온 함량이나 아니면은 그 탄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고 어떤 경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런 내용. 그래서 이 산림 기본 계획에 대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한 4가지 정도 이게 중요하겠구나 그 내용을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대로 뭐 재해 예방이라든가 공익기능 증진, 보존 보호, 산림자원 조성 육성, 산림시책의 기본 목표, 추진 방향, 이렇게 그대로 말이 나오면 좋은데 그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외우셔가지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산림 기본계획에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크게 산림 계획은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뭐예요? 산림 기본계획 밑줄을 쳐주시고, 두 번째로 지역 산림 계획 밑줄을 쳐주시고, 산림 경영계획 3가지.
그 다음에 그 세 가지에 따른 수립자. 산림 기본계획은 산림청장. 네,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 산림 계획은 지역 산림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건 뭐냐면 사유림, 공사유림. 국유림은 지방산림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요분들 외워두시고, 산림경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소유자, 공유림 또는 공사유림 소유자. 네. 요걸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획은 전부 몇 년이에요? 10년. 산림계획은 크게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으로 나눠지고, 수립자는 산림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그래서 요 지역산림계획은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죠. 광역시장이나 뭐 도지사급, 특별시장까지. 그 급이 국유림에서는 지방산림청장이고, 산림경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 뭐 군수 또는 공사유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산림기본계획의 순서 뭐예요?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산림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에 따라서 이제 이게 바뀌어져요. 지역산림계획. 또 산림경영계획을 세우더라도 요 지역산림계획을 고려해 세워야 되거든요. 요 세 가지. 주관자 누구예요? 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유림 또는 사유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복합산림경영. 요 복합산림경영은 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4가지 정도 밑줄을 좀 쳐주시면 돼요. 이건. 이제 복합산림경영은 이제 최근에 그 산림청에서 많이 추진하고 돈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인데, 뭐 혼농, 혼목, 양봉, 부산물, 수혜접, 관광업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한 4가지 정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부 내용이라는 거, 혼농은 거기 임지에다가 목초나 특용작물, 산채를 재배하는 거고, 혼목은 가축 풀어서 하는 거고, 양봉은 벌, 부산물은 여러가지 뭐 버섯, 산액, 뭐 수액, 고로쇠 같은 거, 수피. 수혜적 임업은 이제 뭐 나무를 벌목해서 카페에다가 막 이렇게 이쁘게 만들잖아요. 이쁘게 만들어서 손으로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 임업. 관광 임업은 휴양시설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형태.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